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오늘의 비동호 시간은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은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에 한번 다룬 주제이긴 했는데요. 영상 말미에 혹시라도 반응이 좋다면은 남성 캐릭터를 이어서 다루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드디어 오랜만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남성 캐릭터들은 그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오는 다른 여성 캐릭터들에 비해서 뭐 오스칼이나 마리 앙투아네트는 물론 하다못해 악역인 디바리 부인이나 잔느에 비해 임팩트로 떨어지고 뭐 다룰 만한 이야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좀 없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남성 캐릭터 몇몇과 지난번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베르사유의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앙드레 그랑디에 베르사유의 장미의 주인공인 오스칼보다 한 살 많은 오스칼의 친구이자 동료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가 되는 남성 캐릭터인데요. 오스칼 유모의 손자로서 처음에는 말벗을 하기 위해서 그 오스칼 집안에 들어왔지만은 물론 서로의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말벗도 되지만은 그보다는 주로 검술 상대가 되었는데요. 오스칼과 함께 각종 병장기와 무술을 훈련하여서 검술과 사격술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스칼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왕족이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그 하인들의 자녀와 함께 이렇게 놀면서 자라도록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때로는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도 주인집 자녀와 함께 체육 활동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역시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앙드레가 처음에는 좀 서글서글하고 친근한 이미지였다가 흑기사와의 결투 도중에 한쪽 눈을 다치게 되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다친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조금 분위기가 변하게 되는데요. 한쪽 눈을 잃은 후에도 점점 시력이 약화되어서 시간이 지나 두 눈 모두 실명하게 되지만은 이 사실을 알면은 오스칼이 슬퍼할까봐 철저한 암기로 오스칼을 속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들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프랑스의 대혁명 때 시민군의 편에 서서 진압군을 피해가는 도중에 한 보추병의 총에 맞아 사망을 하는데요. 이후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는 도중에 오스칼마저 사망을 하자 그 둘은 나란히 묻히게 됩니다. 오스칼과 앙드레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행복했던 두 사람이었지. 혁명 후에 처참한 모습들을 보지 않고 죽었으니까. 그 만화 말미에도 나온 것처럼 차라리 두 사람은 그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나오는 혁명 이후에 혼란과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서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이런 말인데요. 공포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단둘이서 목이 달아나고 나폴레옹이 황제에 올랐다가 몰락한 이후 또다시 왕정이 복구되는 이런 혼란한 과정을 보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나았다는 그런 대사도 있습니다. 한스 악셀 폰 페르젠, 보통 페르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실제 인물인 그 스웨덴의 귀족 페르젠은 마리 앙뚜아네트와의 연문으로 인해서 당시에도 매우 유명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빼어난 미남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여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력자이자 연인이지만은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육체적인 사랑은 없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공식적으로 왕비였었고 페르젠 같은 경우에는 그 육체적인 그 불륜상대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만나는 동안에도 따로 두었습니다. 이른바 정신적인 사랑과 좀 이렇게 육체적인 사랑을 따로 두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교감이 더 오래 갔기 때문에 오히려 정서적인 교감으로 그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마리 앙투아네트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르기 위해서 프랑스 군대에 지원하여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지만은 다시 베르사유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위해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 그 가족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사실 혁명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 혁명군에 있었던 미라보 백작 같은 경우에는 왕을 처형하거나 이렇게 폐위시킨 것이 아니라 프랑스도 영국처럼 입헌 군주제를 하도록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권한은 내려놔야 했지만은 최소한 안전을 보장받았던 루이 16세와 그 가족들은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미라보 백작이 급사하는 바람에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그 세력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당파이교했던 페르젠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그 가족들을 돕기로 하는데요. 한 대의 마차가 은밀히 파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베르젠의 모든 것을 건 도망 계획이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페르젠 백장, 예, 수고했소. 여기까지 오면 한심이겠죠. 그러니 이제 당신은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나 폐하. 여기에서 헤어지고 싶소. 만에 하나라도 외국인인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오. 탈출을 한 도중 루이 16세가 외국인인 당신이 우리들 도우면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헤어지게 됩니다. 이 탈출의 목적지는 마리 앙토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였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이 탈출하는 과정에 마리 앙토네트가 좀 이렇게 황당한 주장과 요구를 해서 탈출한 시기가 늦어져서 잡히게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보다는 저는 루이 16세에게 좀 원인이 있다고 봐요. 초반에는 마차 밖에 나오지도 않고 마차 안에서 그 요강을 가지고 볼일도 보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파리를 빠져나오게 되자 좀 안도감이 빨리 찾아와서인지 마차 밖으로 나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특히나 생트마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의 특산품이 그 돼지 족발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요리를 준비하게 하였는데요. 그런데 돼지 족발이라는 것이 즉석식품도 아니고 돼지를 잡아서 족발을 손질하고 쪄냈다가 식히고 다시 슬라이스로 자르는 이 과정이 보통 4시간은 걸리는데, 이때는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 왕과 왕비가 사라진 것을 알고 추격대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원하는 요리를 먹고 바렌 지방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바렌 지방에 갔을 때 추격대가 들이닥치게 되었고 왕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네트 그 가족들은 파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페르제는 이후에도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네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지만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왕을 죽일 수가 있나며 크게 분노하면서 오열합니다.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리 테레즈 샤를로즈 공주가 혁명군에서 풀려나자 그녀에게 재산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 마리 앙토네트의 딸이기 때문인 거죠. 이후 페르제는 철저하게 민중들을 증오하여서 그 스웨덴 그 백성들에게 신망을 잃게 되는데요. 1810년 갑자기 왕세자가 사망을 하자 페르젠이 다음에 왕위를 잇기 위해서 독사를 벌였다는 헛소문이 돌게 되고 이 가짜 뉴스를 믿은 오토 요한 텐더펠트라는 한 선원이 페르젠을 죽이게 됩니다. 당시 페르젠은 그 죽은 왕세자의 장례식을 가는 도중이었는데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민중에게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오스트리아의 최초의 여자 황제인데요. 마리 앙토네트의 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를 크게 부흥시킨 인물로 그 만화에서는 자신의 막내딸인 마리 앙토네트를 걱정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중년의 모습으로 조금 후덕한 좀 이미지지만은 이 테레지아 여제 리즈 시절은 정말 아주 압권입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고 매우 영리해서 오스트리아의 첫 번째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네트의 장녀인 마리 테레즈 공주.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네트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서 비록 딸이고 공주여서 다른 사람들은 실망했지만은 마리 앙토네트는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10대 중반에 아버지, 어머니, 동생, 고모까지 모두 잃게 되고 비록 혁명군에 잡혀있다가 석방은 되지만은 어릴 때 받은 충격 때문에 좀 많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후 외가인 오스트리아로 피신을 하는데요. 그 부르봉 왕가의 그 명맥을 잇기 위해서 훗날 샤를 10세라고 불리는 앙굴렘 공작과 결혼을 하지만은 그 남편이 불임이다 보니까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하고 부르봉 왕가는 여기에서 대가 끊기게 됩니다. 어릴 때 겪은 불행한 일들 때문에 공화정을 증오하고 평생 웃지 않는 공주로 쓸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비제 르브랭, 당시에는 굉장히 드물게 여성 화가였는데요. 특히나 마리 앙토네트가 매우 좋아했고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자 일찌감치 그 감을 잡아서 해외로 도피하여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상화에 나온 것처럼 본인의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 자주 그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 만화에서는 마리 앙토네트의 그 그림을 그리는 초상화로 잠시 등장하는데요. 당시 비제 르브랭이 임신 중이었다고 해요. 그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물감을 떨어뜨리자 마리 앙토네트가 임신부가 허리를 숙일 수는 없다고 말을 하면서 대신 물감을 이렇게 집어다 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 일화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화가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왕비가 직접 허리 숙여서 물감을 집어다 줄 정도면은
당시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마리 앙뚜아네트는 굉장히 상냥했던 사람일 텐데요. 실제로 죽기 이전에도 그 사형수의 발을 밟았다고 해요. 그러자 즉시 사과를 하면서 일부러 밟은 것이 아니다. 그 불쾌했다면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한 친절의 몸에 배어있는 그런 왕비였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미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기를 끈 데에는 물론 만화 그 작품 자체도 훌륭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성우분들의 그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비디오판으로 그 베르사유의 장미가 나왔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KBS에서도 방영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KBS의 베르사유의 장미를 좀 더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국이다 보니까 성우를 쓸 수 있는 그 인재풀이 더 많기 때문인데 비디오판 같은 경우에는 한 성우가 여러 명의 역할을 맡다 보니 좀 약간 혼선이 오는 반면에 그 KBS에서는 그런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만 아무래도 그 방송국이다 보니까 좀 민감한 내용의 그 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사를 바꾸기도 하고 일부 장면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하룻밤 사주십시오. 이거 재밌는데. 이봐 잘못 봤어. 사실은 난 여자야. 그러니 공짜로 해도 살 수가. 제발 절 무슨 일이든 시켜주세요. 이거 정말 안 됐는데. 이봐 귀여운 아가씨,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작정 길거리에서 구걸하면 되겠어? 오스칼의 목소리는 정경의 성우님이 담당했는데요. 오스칼처럼 똑부러지고 맑은 미성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경의 성우님은 그 베르사유의 장미의 오스칼뿐 아니라 빨간머리 앤의 앤 셜리, 그리고 요술공주 셀리의 셀리의 역을 맡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베르사유의 장미에서는 오스칼과 그 작중 해설 그 두 가지 역을 맡았는데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중저음에다가 카리스마 있는 오스칼을 잘 표현해서 초월 더빙이라는 그런 찬사를 듣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비디오판의 성우는 서혜정 성우님께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1997년 7월 달에 그 정경의 성우님의 그 40살 그 생일을 기념해서 8월 6일 날에 괌으로 떠나게 돼요. 가족여행으로 괌으로 떠나게 됩니다. 남편인 장세준 성우와 두 아들 장성민, 장재민, 네 식구는 괌을 떠났는데 그때 대한항공 괌 추락 사건이 터지게 되고 일가족 4명 모두가 추락사를 하게 돼요.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었는데 가묘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연인지 정경의 성우님의 남편분인 장세준 성우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성우님인데요. 독수리 영웅제의 켄, 토이스토리의 우디, 라이온킹의 심바, 그리고 그 닌자 거북이의 레오나르도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베르사유 장미 비디오판에서 앙드레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정경의 성우 아내분은 그 베르사유 장미에서 오스칼 역할을, 남편인 장세준 성우는 비디오판인 베르사유 장미에서 앙드레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분이 각각 KBS와 비디오판이기 때문에 함께 더빙을 하진 않았지만은 부부가 각각 오스칼과 앙드레 역할을 맡았습니다. 참고로 KBS에서 방영했을 때 그 앙드레 역할은 백승철 성우님이 담당하는데 백승철 성우님과 장세준 성우님은 서로 라이벌이었다고 해요. 그 두 분이 함께한 그 만화 중에 유명했던 것이 슬램덩크에서 각각 강백호와 서태웅의 목소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베르사유 장미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준비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